네, 이 자리에 총경 출신이십니다. 이지은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쭉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전하게 잘 체포를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체포가 된 것은 국민들의 정말 간절한 열망에 모든 기관들이 화답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걱정을 했었던 게 경호처의 무기 사용이라든지 강렬한 저항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는데 맞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용기 있는 불복종이 굉장히 아름다웠었고요. 그리고 경찰이 어떤 집행력과 공수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오늘 안전한 집행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충돌을 가장 우려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경호처 분위기가 바뀐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가장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제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국민들부터 해서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압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정당한 그 영장 집행에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걸 저지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그랬을 경우에 당신들이 학명 그다음에 그 지휘부의 지휘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길목마다 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호 3부장은 그 모두가 같이 있는 그 회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김성훈 차장에게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 직원들 중에서 한 명은 내부망에다가 글을 써서 이거는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면 우리가 오히려 불법을 하는 거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고요. 또 중간에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 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그 내용을 보더니 많이 설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도 이렇게 기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영장의 적법성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제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법적인 대응을 해줄 테니 염려 마라라는 얘기를 할 때도 네네. 직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황당한데요. 이제 윤곽근 변호사는 그냥 그 경호처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일 뿐인데 본인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광우 본부장을 통해서 모았다고 하던데요. 모아놓고 그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교사를 하고 심지어 불법 체포를 교사한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이제 집행하러 오는 경찰관들을 다 그냥 현장에서 체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거든요. 특사경도 아니고 또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체포를 했다가는 다 불법 체포가 되거든요. 그런 불법 체포를 교사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하는 행동을 한 거죠. 아니 오늘 오전에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팀이 철수하면 네. 내가 이미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의도는 일단 지금의 체포를 피하고 보자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수사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임의 수사가 있고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임의 수사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제 출석을 해라라고 출석 요구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합니다. 그때는 강제가 들어가지 않고 그날 괜찮냐 안 되면 다음 날도 되고 시간도 바꿀 수도 있고 막 한 게 그게 임의 수사고요. 그게 3차까지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그 강제 수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오늘 그 담화문에서도 이거 불법이지만 내가 체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체포에 응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체포에 불응했기 때문에 영장이 집행된 겁니다. 강제로 수사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뭐 본인이 자진 출석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진 출석한 게 아닙니다. 자진 출석은 자진으로 출석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퇴거할 수 있는 게 자진 출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못 갑니다. 48시간 동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자진 출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다. 아니 자진 출석하려면은 체포영장 받기 전에 갔어야죠. 청구도 되기 전에 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자진 출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뭐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영상 메시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 와중에 영상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네. 모든 것이 불법이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불법을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불법적으로 계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체포까지 된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을 한 데다가 그 이후에는 그 형사소송법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불응하면서 계속 숨어 있으면서 결국은 강제로 영장이 집행되게까지 했는데 본인이 누구에게 불법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 담화문 처음부터 굉장히 좀 분노를 했었는데요. 첫 문장이 뭐냐면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약간 미소까지 띄어요.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 지금처럼 잘 못 계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교감 능력, 공감 능력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다. 사실은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면 좀 송구스럽다는 표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미소를 띠면서 잘 계셨습니까? 저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와, 저 사람은 정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현실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경호처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 때문에 혹시라도 불상사,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 봐 오늘 체포영장에 응한다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모두가 다 아는 것은 경호처 직원들이 다 반발을 해서 그 지휘부의 지휘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경호동 그 대기동에서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경찰관들과 공수처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무혈 입성하게 된 건데 그거를 가지고 결연한 의지 운운한다는 게 정말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걸 모른 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까지 이제 갔는데 호송 차량이 아니라 경호 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 점은 뭐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이 정도로 좀 부드럽게 진행을 하기 위한 협의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어때요? 협의가 있었다고는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소환 요구에 불응을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2번째 발부가 된 거죠. 첫 번째 발부됐을 때도 끝끝내 안 나타나서 영장 집행 실패하고 2번째도 마지막까지 안 나오려고 하다가 겨우 이제 집행이 됐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황제 의전처럼 똑같이 경호를 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공수처로 들어가는 모습도 사실 취재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물론 네. 뭐 그 뒷모습이라든지 옆모습 정도 언론이 뭐 포착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 경호처라든지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굉장히 답답했지 않습니까? 뭔가 들어가서 체포가 될 것 같은데 그 관저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그랬죠.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시간 동안 아마도 호송은 어떻게 할 건지, 수갑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경찰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법 집행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우를 많이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법 집행을 했어야 했고 특히 수갑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갑을 찼어야 했다. 저는 이 수갑은
이제 수갑을 차는 이유는 그 피의자의 도주 방지와 안전 확보거든요. 이건 뭐 망신시키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했다는 것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거. 너무나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도주를 안 했지만 도주할 우려도 있고 또 자타의 그 이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수갑을 차는 건데 그거를 마치 이거를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가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갑의 목적과 생각했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수갑도 차지 않고 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거는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정의감에도 굉장히 위배가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어떤 형사 정책과도 너무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조사를 받다가 잠시 쉴 때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텐데요. 네. 이제 조사 이후에 머무는 장소가 그렇게 되면 뭐 독실을 쓰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통상? 아마 그전 대통령들도 네. 네, 구속이 됐을 때는 독실을 썼으니 아마 독실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편안한 장소를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독실을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 또는 자타의 그 위해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지 뭐 어떤 특정 피의자의 이렇게 편안함, 안락함을 위해서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3명이 뭐 입회를 하고 있다는데 묵비권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본인에게 그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벌써 많은 분들이 그 계엄, 내란의 상황을 모두 방송으로 봤고 또 다른 피고인, 피의자들, 특히 뭐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기소장에서도 봤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히 이제 입증이 된 상태일 거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뭐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해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거고 발부는 될 거다. 발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상황이면은 이 정도면은 발부가 될 거다. 네. 근데 그 뭐 1시간 전쯤에 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계속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 해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모든 것들에 다 꼬투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그거는 이제 영장 청구도 아니고 재판 관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소를 어디다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심지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공수처의 재판 관할은 중앙지법에 있다. 다만 범죄지 증거가 있는 곳 그리고 뭐 피해자의 특정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관할이 있는 다른 곳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러고 이제 용산의 관할이 서부지법이다 보니까 서부지법을 선택을 해서 그것도 재판이 아닌 그냥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관할이 있는 거고 심지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관할이 있는 거다, 영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그냥 서부지법에 할 것 같긴 합니다. 굳이 다시 중앙지법에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아니 여기 석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에서 처음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는 뭐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청구를 맞습니다. 한다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점도 고려를 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저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제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또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국민들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이제 법원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이것저것 다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변호사님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